50년 전 그녀는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아니, 배신당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50년간의 오해를 풀어냅니다. 이제 그녀는 알게 됩니다. 진짜 배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의 끝에는 가슴 벅찬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양병원 3층 306호실입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73세 박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이죠. 할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22세 손녀 민서가 들어옵니다. 민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께 다가갑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좀 어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손녀를 바라봅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지만 눈은 여전히 슬퍼 보입니다. 그저 그래. 민서야 왔구나. 민서는 가방에서 낡은 가죽 사진첩을 꺼냅니다. 사진첩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고 모서리는 달아 있습니다. 할머니, 집 정리하다가 이거 발견했어요. 옛날 사진들이 많던데. 민서가 사진첩을 할머니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사진첩 표지를 쓰다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할머니가 첫 장을 넘깁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납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두 젊은 여성이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발로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져 번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지만 계속 흘러내립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할머니는 사진 속 여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성,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내 친구였어. 친구요? 지금도 연락하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한참을 침묵합니다. 아니,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지.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는 사진첩을 꼭 끌어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건 긴 이야기란다. 민서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겨 앉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할머니, 시간 많아요. 들려주세요. 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때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화면이 천천히 흑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양병원 방이 희미해지고 다른 풍경이 겹쳐집니다. 낡은 건물들, 비좁은 골목길, 그리고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건 1974년 봄이었어. 1974년 서울 청계천 일대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 행상을 나르는 남자들, 길거리 좌판을 벌인 아주머니들. 그 속에서 25살의 박영희가 보입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길을 찾으려 하지만 낯선 도시는 그녀를 압도합니다. 젊은 영희의 눈에는 불안함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앞에 선 시골 처녀.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1974년 4월 서울 청계천 일대입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죠. 25살 박영희는 손에 쥔 쪽지를 보며 길을 찾고 있습니다. 대성 봉제 공장이라고 적힌 주소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봐도 비슷비슷한 건물들 뿐입니다. 영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영희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번집니다. 그때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디 찾아요? 길 잃었어요? 영희가 돌아보니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서 있습니다. 24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단발머리에 소박한 옷차림이지만 눈빛만큼은 당당합니다. 저 대성 봉제 공장 찾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여성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거기요? 나도 거기서 일해요. 같이 가요. 영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성이 먼저 걸음을 옮기고 영희는 그녀를 따라갑니다. 나는 정미란이에요. 전라도에서 올라왔어요. 작년에 서울 왔죠. 저는 박영희예요. 경상도에서 왔고 오늘이 첫 출근이에요. 미란이 영희의 어깨를 툭 칩니다. 첫 출근? 긴장되죠? 괜찮아요. 일 어렵지 않아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두 사람은 골목길을 지나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건물 입구에 대성 봉제 공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이지만 영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재봉틀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수십 명의 여공들이 일렬로 앉아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입니다. 미란이 영희를 데리고 감독에게 다가갑니다. 과장님, 신입 직원 데려왔어요. 감독은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리는 미란 옆에 앉아. 미란이 가르쳐 줄 거야. 영희는 미란 옆자리에 앉습니다. 미란이 재봉틀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줍니다. 처음엔 손이 안 따라와도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공장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미란이 도시락을 꺼내며 영희에게 반찬을 나눠줍니다. 많이 가져왔어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옥상 난간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서울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지만 영희의 마음만큼은 가볍습니다. 미란 씨, 기숙사는 어디예요? 공장 뒤편에 있어요. 나도 거기 살아요. 방 같이 쓸까요?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정말요? 괜찮아요? 미란이 환하게 웃습니다. 당연하죠.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퇴근 후 두 사람은 함께 기숙사로 향합니다. 좁은 방 하나를 둘이서 쓰게 된 것입니다. 방 안에는 이불 두 채와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입니다. 영희가 짐을 풀며 미란에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미란 씨. 오늘 미란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미란이 영희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서울에서 의지할 사람은 서로밖에 없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이불 속에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꿈 이야기.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나도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킥킥 웃으며 미래를 꿈꿉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주말이 되자 미란이 영희의 손을 잡고 남대문 시장으로 갑니다. 영희야, 서울 구경 좀 시켜줄게.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온갖 물건들이 좌판에 펼쳐져 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요란합니다. 미란이 떡볶이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우리 하나 사 먹어요. 500원짜리 떡볶이 한 접시를 둘이서 나눠 먹습니다. 빨간 국물이 옷에 튈까 조심하며 먹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두 사람은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닙니다. 예쁜 머리핀을 구경하고 구두가게 앞에서 발을 멈춥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런 구두 사고 싶어요. 나도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습니다. 그 순간이 사진처럼 영희의 기억 속에 새겨집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운 영희 할머니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1974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공장 안은 더위로 후텁지근하고 선풍기 바람만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영희와 미라는 어느덧 공장에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입니다. 공장 입구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깔끔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입니다. 여공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누구야? 사장님 조카래. 대학생이라던데. 남자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며 여공들을 둘러봅니다. 그의 시선이 재봉틀 앞에 앉아있는 영희에게 머뭅니다. 영희는 일에 집중하느라 그의 시선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자가 영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조카예요. 영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준석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일 많이 힘드시죠?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영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입니다. 괜찮아요. 옆에서 일하던 미란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미란의 눈빛에 미묘한 그림자가 스칩니다. 그날 이후 준석은 자주 공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사장 일을 배우러 온다지만 영희 곁을 자주 맴돕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입니다. 준석이 공장 문 앞에서 영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희 씨, 잠깐만요. 영희가 놀라며 걸음을 멈춥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은데 같이 산책 어때요? 제가 근처 맛있는 빵집도 알아요. 영희는 당황한 표호로 뒤를 돌아봅니다. 미란이 멀찌감치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미란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준석이 미란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미란 씨도 같이 가요. 제가 빵 사드릴게요. 미란이 천천히 다가오며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영희야, 너 다녀와. 하지만 괜찮아. 나 피곤해서 먼저 쉬고 싶어. 미란은 그렇게 말하고 혼자 기숙사로 향합니다. 영희는 미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준석과 함께 걷는 동안 영희는 계속 미란 생각만 납니다. 준석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영희 씨,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미란 씨 걱정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중에 미란 씨한테도 빵 사다 줄게요. 기숙사로 돌아온 영희는 미란이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미란아, 자고 있어? 미란이 대답 없이 돌아 누웁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빵 하나를 꺼내 미란 옆에 조용히 놓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준석은 계속 영희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점심시간이면 영희를 찾아와 말을 걸고 퇴근 후에는 함께 걷자고 청합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석이 영희에게 편지를 건넵니다. 영희 씨, 이거 읽어봐 주세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편지를 펼쳐봅니다. 영희 씨,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준석. 영희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옆에 누운 미란이 조용히 묻습니다. 영희야, 준석 씨가 너한테 고백했어? 영희가 깜짝 놀라 미란을 봅니다. 어떻게 알았어? 미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표정 보면 알지. 좋아하는 거 맞아? 영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좋은 것 같아. 미란이 잠시 침묵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미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영희야, 잘 생각해. 준석 씨는 우리랑 다른 세상 사람이야. 무슨 말이야? 준석 씨 좋은 사람인데. 그건 그렇지만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영희는 미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편지를 펼쳐봅니다. 미란은 영희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미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며칠 후 영희는 준석에게 만나겠다고 답장을 보냅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이 됩니다. 영희는 행복합니다. 퇴근 후 준석과 함께 한강변을 걷고 주말이면 남산에 오릅니다. 하지만 미란과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지 않습니다. 미란은 일찍 잠들고 영희는 준석 이야기만 합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입니다. 영희가 준석과 함께 밥을 먹고 돌아오자 미란이 혼자 옥상에 앉아 있습니다. 미란아, 왜 혼자 먹었어? 같이 먹지. 미란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괜찮아. 너 바쁜 거 알아. 미안해. 요즘 내가 너무 준석 씨한테만 신경 쓴 것 같아. 아니야. 내가 행복하면 됐어. 하지만 미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지 않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영희는 준석과 약속이 있어서 기숙사에서 나가려 합니다. 미란이 조용히 묻습니다. 영희야, 준석 씨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영희가 놀라며 돌아봅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준석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냥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란아, 너 혹시 질투하는 거야? 미란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 영희는 기분이 상해 문을 열고 나갑니다. 미란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때부터였어. 우리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1975년 봄입니다. 영희와 준석이 사귄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영희는 준석과의 결혼을 꿈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준석이 영희에게 전화를 합니다. 영희야, 오늘 저녁 6시에 명동에서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영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미란에게 말합니다. 미란아, 나 오늘 준석 씨 만나러 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 미란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답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혹시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닐까? 너무 떨려. 미란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영희는 신이 나서 기숙사를 나섭니다. 명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희는 약속 장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근처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입니다.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준석의 목소리입니다. 그래, 이제 결정했어. 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영희는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춥니다. 준석 옆에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 여자는
미란입니다. 영희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준석이 미란의 손을 잡습니다. 미란아, 영희는 순진해. 세상 물정을 몰라. 하지만 넌 달라. 넌 현실을 알잖아. 미란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합니다. 하지만 영희는 내 친구예요. 친구? 세상에 친구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넌 똑똑한 여자야. 내 말 알아듣지?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준석이 미란의 턱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 착해. 우리 다음 주에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결혼 이야기 꺼낼게. 영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귀가 멍멍하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영희한테는 내가 말할게. 내가 할 필요 없어. 네. 두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약속 장소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걷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것은 밤 11시입니다. 방 안에는 미란이 없습니다. 영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미란이 방으로 돌아옵니다. 영희는 벽을 보고 누워 있습니다. 영희야, 어젯밤 어디 갔었어? 준석 씨가 내가 안 나타났다고. 영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희야, 나한테 화났어?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미란이 영희의 어깨를 건드립니다. 영희야, 제발 말 좀 해봐. 영희가 벌떡 일어나 미란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어제 봤어.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뭘 봤는데? 너랑 준석 씨 골목에서 다 들었어. 미란이 입술을 떨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영희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내 친구가,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가.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넌 내 전부였어. 서울에서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그런데 미란이 영희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영희는 손을 뿌리칩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영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 이미 다 봤어. 준석 씨가 내 손 잡고 결혼 이야기하는 거.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영희는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옷가지를 마구 집어넣고 사진첩도 가방에 밀어넣습니다. 영희야, 어디 가려고? 나 여기 못 있어. 너랑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 영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사정이 있어. 사정? 무슨 사정이 있으면 친구 남자를 빼앗아? 영희는 가방을 메고 문을 향해 걷습니다. 미란이 영희의 팔을 붙잡습니다. 영희야, 제발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영희가 미란의 손을 뿌리칩니다. 손 치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희는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영희의 뒷모습은 비틀거립니다. 미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주일 후입니다. 공장에 소문이 퍼집니다. 미란과 준석이 결혼한다는 소식입니다. 영희는 그 소식을 듣고 공장을 그만둡니다. 짐을 챙겨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떠나는 날 아침입니다. 기숙사 앞에 미란이 서 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줘. 영희는 미란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 걸어갑니다. 영희야, 제발. 미란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걸어갑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립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지만 닦지 않습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멀어져 갑니다. 그 도시에서의 꿈도, 우정도, 사랑도 모두 멀어져 갑니다. 영희 할머니가 사진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50년 동안 미란을 다시 보지 못했어. 민서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미란 할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영희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현재 2024년 요양병원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합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영희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지. 부모님 농사일 도우며 살았어. 미란 할머니는요? 모르지. 연락도 안 했고 소식도 듣지 않았어. 듣고 싶지도 않았고.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립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민서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낡고 누런 봉투입니다. 집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속에서 이걸 찾았어요. 영희 할머니가 봉투를 받아듭니다. 봉투 겉면에는 영희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체는 미란의 글씨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이게 뭐야? 소인을 보니까 1975년 5월이에요. 할머니가 서울 떠나신 직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민서가 설명합니다. 아마 할머니 고향 주소로 보냈는데 배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반송되어서 외할머니 집에 보관되어 있었나 봐요. 영희 할머니는 봉투를 들여다봅니다. 50년 동안 열리지 않은 편지입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할머니, 열어보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민서가 할머니 손을 잡아줍니다.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 영희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습니다.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펼칩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집니다. 영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을지 모르겠지만 꼭 써야 할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서가 물티슈를 건네며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나는 내 남자를 빼앗은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지키려고 했어. 영희 할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멈춥니다. 눈물이 글씨를 가립니다. 민서가 대신 읽어줍니다. 준석이는 나쁜 사람이었어, 영희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도 접근했어. 처음엔 거절했지. 너는 내 친구니까. 하지만 준석이가 말했어. 영희를 이용해서 돈을 빼낼 생각이었다고. 내 순수함을 이용하려 했다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뭐? 라고? 민서가 계속 읽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어. 내가 다칠까봐. 내가 속을까봐. 그래서 내가 대신하기로 했어. 내가 준석이와 결혼해서 너를 그에게서 떼어놓기로 한 거야.
영희 할머니는 편지를 빼앗듯 다시 잡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를 읽습니다. 영희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친구로서 내가 웃는 게 좋았고 내 꿈을 응원했어. 그래서 내가 희생하기로 했어. 내가 날 미워해도 괜찮아. 내가 다치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해. 준석이와 결혼하면 불행할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견딜 수 있어. 편지 끝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희야, 언젠가는 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 날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야. 평생 내 친구였던 미란이가. 편지 밑에는 작은 글씨로 추신이 적혀 있습니다. 준석이는 빚이 많았어. 사업 실패로. 그가 너한테 접근한 건 내 고향 땅 때문이었어. 내가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 영희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껴옵니다. 50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증오했던 친구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미란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민서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아줍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영희 할머니는 계속 울고 또 웁니다. 50년간 미워했던 친구. 사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친구. 나는 50년 동안 친구를 미워했어. 간호사 윤지영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서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윤지영도 편지를 읽고 눈물을 닦습니다.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미란 할머니를 만나보세요. 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미란이가 날 만나줄까? 5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나를. 민서가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제가 찾아볼게요. 미란 할머니 주소.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요즘엔 다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영희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펼쳐 읽습니다. 이번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습니다. 미란의 마음이, 희생이, 사랑이 느껴집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석양빛이 병실을 붉게 물들입니다. 영희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미란아, 기다려줘. 내가 갈게. 이제라도 고맙다고 말할게. 민서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합니다. 할머니, 미란 할머니 본명이 뭐예요? 정미란. 1950년생이고 전라도 순천 출신이야. 민서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주민센터, 동창회 명단, 온라인 검색. 30분 후 민서가 소리칩니다. 찾았어요. 할머니. 정말? 네. 서울 마포구에 사세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영희 할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서울에 계셔? 네, 혼자 사신대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50년 만에 친구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할머니, 전화해 볼까요?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전화는 안 돼. 직접 만나야 해. 직접 가서 사과하고 안아줘야 해. 민서가 환하게 웃습니다. 좋아요. 제가 약속 잡을게요.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듭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잡니다. 꿈속에서 젊은 미란이 나타나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이틀 후 아침입니다. 민서가 병실로 달려 들어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께 다가갑니다. 할머니, 미란 할머니랑 통화했어요.
영희 할머니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 뭐라고 하시던?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처음엔 제가 할머니 손녀라고 했더니 전화를 끊으려 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제가 편지 이야기를 했어요. 1975년에 보낸 편지. 할머니가 이제 읽으셨다고. 영희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그랬더니 미란 할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미란이가 울었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영희가 정말 날 만나고 싶어 하냐고.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50년 동안 오해하고 계셨지만 이제 모든 걸 아신다고.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미란이가 뭐래? 민서가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 종로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영희 할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집니다. 간호사 윤지영이 들어와서 할머니를 진정시킵니다. 할머니, 천천히 숨 쉬세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영희 할머니는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50년을 기다린 만남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윤지영 씨, 토요일에 외출할 수 있을까요? 윤지영이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꼭 가셔야죠. 그날부터 영희 할머니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지 않습니다. 민서가 할머니를 위해 새 옷을 사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회색 스커트입니다. 할머니, 이거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영희 할머니가 옷을 만지며 웃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옷이 중요하겠니? 할머니, 중요해요. 미란 할머니한테 예쁜 모습 보여드려야죠. 목요일 밤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5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떡볶이를 먹던 날, 한방에서 이불 덮고 꿈을 이야기하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던 그날, 할머니는 이불을 덮어쓰고 웁니다. 미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금요일 오후입니다. 민서가 병실로 또 다른 상자를 들고 옵니다. 할머니, 이것도 찾았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1974년, 1975년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남대문 시장에서 찍은 사진, 한강변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 영희와 미란이 함께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맞잡고 영희 할머니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우린 정말 행복했었는데. 한 장의 사진이 할머니의 손에서 멈춥니다. 두 사람이 공장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란이 영희를 꼭 안고 있습니다. 미란의 표정은 슬퍼 보입니다. 이 사진, 이때 미란이 표정이 왜 이랬을까? 민서가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할머니, 혹시 이때가 준석 씨 만나고 나서예요? 그런 것 같아. 1975년 초쯤인 것 같은데. 그럼 미란 할머니는 이미 그때 알고 계셨던 거네요. 준석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영희 할머니는 사진 속 미란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미란의 눈에 담긴 걱정과 아픔이. 미란아, 넌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또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영희가 준석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뒤편에 미란이 작게 서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지 않고
멀리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란이는 날 지켜보고 있었구나. 내가 다치지 않도록. 금요일 밤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천천히 읽습니다. 영희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친구로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웃는 게 좋았고 내 꿈을 응원했어.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기로 했어.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미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날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민서가 가져온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윤지영이 들어와 할머니를 도와줍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영희 할머니는 거울을 봅니다. 73세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미란이가 날 알아볼까? 민서가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당연히 알아보시죠. 50년이 지나도 친구는 친구잖아요. 오전 10시입니다. 민서가 휠체어를 밀고 할머니를 병원 밖으로 모십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봅니다. 서울거리가 5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영희야, 서울 많이 변했지?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민서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아줍니다. 종로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아늑한 카페입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카페입니다. 영희 할머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떨려서 못 가겠어. 민서가 할머니를 안아줍니다. 할머니, 용기 내세요. 50년을 기다렸잖아요. 영희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카페 문을 엽니다. 카페 문이 열립니다. 작은 종소리가 울립니다. 카페 안은 조용하고 따뜻합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시선이 그곳에 멈춥니다. 72세의 정미란입니다. 미란도 영희를 봅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얼굴에 주름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합니다. 서로를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다가옵니다. 영희 할머니도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합니다. 민서가 급히 붙잡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괜찮아. 난 서야 해. 영희 할머니는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섭니다. 1미터 거리입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영희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미란아.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50년간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엽니다. 미란아, 미안해. 미란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아니야. 내가 미안해. 50년 동안 너를 오해했어. 내 마음도 모르고 내 희생도 모르고.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편지 읽었어. 50년 만에. 이제야. 미란이 눈을 감습니다. 그 편지 내가 받았구나. 미란아, 넌 왜 그렇게까지 했어? 왜 혼자 그런 고통을 감당했어? 미란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너는
내 유일한 친구였으니까. 가족이었으니까. 미란아, 영희야, 나는 서울에 올라왔을 때 아무도 없었어. 혼자였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내가 내 옆에 있어줬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는 날 믿어줬고, 함께 웃어줬고, 꿈을 나눠줬어. 너는 내게 전부였어. 나도 그랬어. 너도 내게 전부였어. 그래서 널 잃을 수가 없었어. 준석이가 널 이용하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난 너무 무서웠어. 미란이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준석이는 사기꾼이었어.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 내 고향 땅을 노리고 있었어. 영희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쥡니다. 그걸 알고 있었구나. 응, 알았어. 그래서 내가 대신하기로 했어. 미란아, 그럼 넌 불행했겠구나. 미란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준석이와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 빚에 쫓기고 도망 다니고. 하지만 괜찮았어. 무슨 소리야? 어떻게 괜찮아? 너는 행복했잖아. 내가 다치지 않았잖아. 그걸로 충분했어.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란을 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미란도 영희를 꼭 안습니다. 50년 만의 포옹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웁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도 눈물을 훔칩니다. 영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준석이는 어떻게 됐어? 10년 전에 죽었어. 강경하였어. 술만 마시다가. 그랬구나. 하지만 상관없어.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접었으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물을 가져다 줍니다. 영희 할머니가 미란의 손을 잡습니다. 미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희생해줘서. 영희야, 고맙긴. 나야말로 내가 원망하지 않아서 고마워. 원망? 무슨 원망을 해? 넌 내 생명의 은인인데. 미란이 영희의 손을 꼭 쥡니다. 영희야, 너는 그 후로 잘 살았어? 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고향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 아들 낳고 손녀도 생겼고 평범하지만 행복했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너는? 미란이 잠시 침묵합니다. 나는 준석이랑 아이는 없었어. 다행이라면 다행이지. 그 사람 피를 받은 아이가 없어서. 영희 할머니는 미란의 손을 더 세게 줍니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행복했으니까. 그걸로 됐어. 미란아. 영희야, 나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뭐든지. 너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어? 정말? 영희 할머니가 미란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처음엔 미워했어. 50년 동안 미워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넌 날 사랑했던 거야.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미란이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내가 50년 동안 날 미워하며 산 거 생각하면.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내 마음을 몰라준 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집니다. 미란이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영희야,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비 오던 날이었어. 맞아. 1974년 봄. 청계천에서. 그때 너 길 잃고 있었잖아. 내가 손 내밀었지. 영희 할머니가 웃습니다. 응. 너 없었으면 난 서울에서 헤맸을 거야. 이제 다시 손 내밀어도 될까? 영희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미소만큼은 50년 전 그날처럼 밝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사진을 찍습니다. 두 할머니가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을. 카페 주인이 따뜻한 차 두 잔을 가져다 놓습니다. 드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영희와 미라는 차를 마시며 50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후가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지기가 아쉽습니다. 영희야, 다음에 또 만나자. 응, 꼭. 이제는 자주 만나자. 너 병원에 있다며? 내가 찾아갈게. 정말 와줄 거야? 당연하지. 5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 내 곁에 있을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합니다. 이번에는 눈물 없이 미소를 띠며 카페 문을 나설 때 미란이 영희에게 속삭입니다. 영희야, 사랑해.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나도 사랑해, 미란아. 빗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헤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이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달 후입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미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영희야. 영희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미란아, 왔구나. 미란이 영희 곁에 앉습니다. 꽃다발을 영희의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이야. 기억나? 어머, 기억해.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벚꽃을 바라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립니다. 영희야, 날씨 참 좋다. 응, 정말 좋아. 미란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던 사진들이야. 너랑 함께 찍었던 거. 영희 할머니가 사진첩을 받아듭니다. 첫 장을 펼치자 1974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머, 우리 정말 어렸네. 그러게. 이때가 24, 25이었지. 두 사람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추억에 잠깁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떡볶이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한강변에서 찍은 사진. 미란아, 이거 기억나? 우리 처음으로 떡볶이 먹었던 날. 그럼 500원짜리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었지. 그때가 제일 맛있었어. 두 사람은 함께 웃습니다. 민서가 음료수를 들고 나옵니다. 할머니들, 이거 드세요. 고마워, 민서야. 민서가 두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짓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좋아 보여요. 요즘 영희 할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영희 할머니가 미란의 손을 잡습니다. 미란이가 있어서 그래. 친구가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미란도 영희의 손을 꼭 쥡니다. 나도 그래. 50년 만에 다시 찾은 친구.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정원 벤치에 앉은 다른 노인들이 두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어봅니다. 어머, 두 분 자매세요?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답합니다. 아니에요. 친구예요.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50년? 어머나. 그럼 정말 각별하시겠네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헤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함께였어요. 오후가 되자 미란이 영희에게 제안합니다. 영희야, 우리 산책 좀 할까? 좋아. 민서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미라는 옆에서 함께 걷습니다. 병원 정원길을 천천히 돌아갑니다. 영희야, 너 건강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해도 된대. 정말? 그럼 퇴원하면 어디로 갈 거야? 민서 집으로 가려고. 민서가 같이 살자고 했어. 미란이 환하게 웃습니다. 그거 좋겠다. 그럼 나도 자주 놀러 갈게. 그래. 우리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러자. 좋아. 약속이야. 벤치에 다시 앉습니다. 미란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영희야. 이게 뭐야? 내가 50년 동안 쓴 편지들이야. 너한테 보내지 못한. 영희 할머니는 편지 묶음을 받아듭니다. 두툼한 묶음입니다. 적어도 30통은 되어 보입니다. 미란아, 이 많은 걸. 응, 매년 내 생일마다 썼어. 보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어. 영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 영희 할머니는 편지를 꼭 안습니다. 이거 천천히 다 읽어볼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 그러면 좋겠어.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석양빛이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미란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영희야, 오늘은 이만 가야겠어.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내일 또 올게. 매일 올게. 정말? 응. 약속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합니다.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미란이 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봅니다. 영희가 휠체어에 앉아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란도 손을 흔들며 미소 짓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할머니는 미란의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영희야, 1976년 내 생일이야. 잘 지내고 있니? 나는 내가 행복하길 매일 기도해. 영희 할머니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습니다. 50년간의 그리움이 담긴 편지들입니다. 민서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할머니, 편지 읽고 계세요? 응. 미란이가 50년 동안 나한테 쓴 편지야. 와, 정말 대단하시다. 미란 할머니. 그러게. 나는 50년 동안 미워만 했는데 미란이는 날 생각하며 편지를 썼어. 민서가 할머니를 안아줍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일주일 후입니다. 영희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미란이 일찍부터 병원에 와 있습니다. 영희야, 퇴원 축하해. 고마워, 미란아. 민서가 짐을 챙기고 간호사들이 인사를 합니다. 윤지영이 영희 할머니를 안아줍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럴게요. 고마웠어요, 지영씨. 병원을 나서는 영희 할머니. 미란이 옆에서 함께 걷습니다. 영희야, 집 가서 뭐 먹고 싶어? 미란이가 해주는 거라면 뭐든 좋아. 그럼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잖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민서의 차에 함께 탑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차 안에서 미란이 영희의 손을 잡습니다. 영희야. 응? 우리 이제 평생 함께 하자.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있자. 영희 할머니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갑니다. 5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걷던 그 거리입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우정입니다. 한 달 후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민서의 집 거실입니다. 영희와 미란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민서가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사진 찍을게요. 웃으세요. 두 사람은 50년 전처럼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립니다. 찰칵. 민서가 사진을 확인하며 웃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사진 속 두 할머니는 행복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미소만큼은 소녀처럼 밝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옛날 사진첩을 꺼냅니다. 1974년에 찍은 사진과 오늘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미란이 끓인 미역국과 영희가 만든 나물 반찬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먹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며 영희 할머니가 말합니다. 미란아, 우리 참 운이 좋지? 왜? 50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잖아. 미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정말 감사한 일이야. 민서가 두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들 보면 저도 배워요. 진짜 친구가 뭔지. 영희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내가 편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우린 끝까지 오해한 채 살았을 거야. 맞아. 민서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습니다. TV를 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희와 미라는 50년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나눕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미란이 일어서려 하자 영희가 손을 잡습니다. 미란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응? 정말? 응. 옛날처럼 한 방에서 자자. 미란이 환하게 웃습니다. 좋아. 그날 밤 두 할머니는 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50년 전 기숙사에서처럼 불을 끄고 누워서도 두 사람은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희야, 앉아? 응.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 나도. 미란아. 응? 사랑해. 정말 사랑해. 미란이 영희의 손을 꼭 쥡니다. 나도. 사랑해, 영희야.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화면이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두 할머니가 손을 맞잡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우정이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어도 풀 수 있고 헤어져 있어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평생입니다. 5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진짜 우정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하세요. 이 이야기를 보신 모든 분들께 오늘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그리운 사람, 미안한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